당신이 첫 취업을 하려 한다면 회사 결정은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경력이 있다면 회사를 보는 눈이 있지만 첫 직장이라면 아무 정보 없이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선택에 따라 인생의 전반부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회사 선택은 심각하고 명민하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특히 가족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작은 기업이라면 가급적 다른 기회를 찾는 걸 권합니다. 10여 년 전 고교 동창이 두 번째 직장으로 중소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직급은 과장이었고 주 업무는 영업이었죠. 입사한 지 2년쯤 된 어느 날 저녁을 먹던 중에 친구는 갑자기 퇴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일은 나쁘지 않은데 생각지도 못한 잡무를 계속 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잡무? 무슨 잡무? 사장 마누라가 별걸 다 시켜. 시장을 봐오라고 하질 않나? 애를 학원까지 태워달라고 하지 않나? 자기를 어디까지 태워달라고 하질 않나? 야, 그걸 왜 영업사 과장인 네가 하냐? 네가 집사도 아닌데. 그걸 알면 그렇게 하겠냐? 이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택은 두 가지겠죠. 직장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장 사모님의 집사 노릇을 충실히 합니다. 혹시 압니까? 사모님이 사장님에게 잘 말해서 부장으로 고속 승진할지요. 아니면 때려치고 다른 직장을 구하겠습니까? 친구는 현명했습니다. 말한 대로 한 달 후에 그 회사를 나와서 더 작은 규모의 무역회사에 들어갔죠. 그곳을 3년 다니다가 퇴사한 후에 무역회사를 설립했고 동창들 중 가장 성공한 사업가가 돼서 잘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경영 참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중소기업이 유난히 심하지만 재벌들을 비롯한 대기업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승무원과 교육생들이 강요된 의전에 의해 어처구니없는 의전을 실시하도록 한 국내 항공사 회장, 땅콩 회항으로 유명해진 다른 국내 항공사 오너의 딸, 직원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야구방망이로 두드려 팬 재벌 2세, 본인이 최종 결정하고 실행한 사업들이 모두 실패하자 책임을 임원진에게 돌리면서 전사적인 혁신을 부르짖는 유통기업 부회장의 모습은 능력과 인성을 검증하지 않은 가족들을 고위직에 앉힌 경영의 태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직원들을 노예나 하인처럼 보는 봉건적인 사고방식 역시 똑같습니다. 그나마 대기업은 규모가 크고 주주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오너들이 중소기업처럼 과다한 횡포를 부리기 어렵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고 능력이 검증된 임원들이 부족한 능력을 메꿔주기도 합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가족 경영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특히 소기업들의 경우 가족들이 경영에 간섭하면 터무니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회사에서는 가족들의 전횡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꺼내면 바로 해고이기 때문에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죠. 경영자도 당연히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에 공사 구분도 못하고 개인적인 심부름을 회사 업무의 연장으로 생각합니다. 회사 돈은 곧 내 돈이기에 횡령도 흔하죠. 개그맨 박송형 부부의 횡령 사건, 가수 김태우의 아내와 장모가 연루된 계약 분쟁만 봐도 소기업의 가족 경영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상식과는 거리가 멀기에 처음부터 섞이지 않는 게 최선의 방어입니다. 그런데 아주 어렵게 고민해서 고른 회사가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세 가지뿐입니다. 첫 번째로는 경영진에게 적극 동조하고 아부해서 그 대가를 기대하거나, 두 번째로는 더럽다 생각하면서도 묵묵히 시키는 일만 하거나, 마지막으로 반대 의견을 내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떠나는 길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중간 관리직 이상일수록 경영진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40대 이상으로 이직도 힘들기에 충성을 바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옵션을 택하는 계층은 과장급 이하의 실무진입니다. 연령이나 경험으로 보면 이직도 충분하지만 두려움과 불안감에 회사를 떠나지 못하거나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떠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자신들이 비난하는 경영진으로 승진하는 것 이외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20대의 사원이거나 30대 이전의 대리급 직원이라면 회사를 떠나기도 합니다. 퇴직은 힘든 경험이 될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업자란 타이틀만큼
우리를 두렵게 하고 기운 빠지게 만드는 단어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1, 2년 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멀리 보면 본인의 선택이 옳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어디에 있든 본인이 충분히 노력했고 다른 기회를 찾는데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앞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가족 경영진에게 동조하고 아부해서 그 대가로 승진을 한다고 해도 정년 퇴직까지 다닐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이러한 시도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경영진의 지시를 받는 차장급 이상 관리직은 부하 직원들을 움직여서 성과를 내야 하기에 능력 있는 직원이 필요한데 경영진에게 아부만 하고 얼토당토하는 지시를 전달만 하는 관리자에게는 그런 직원이 모이지 않습니다. 7, 80년대에는 그런 상사들이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 MZ세대 직원들에게는 무능한 상사라는 평가만 받을 뿐입니다. 간신히 목표 달성을 했더라도 위험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 바치던 회사에서 냉정하게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직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며 회사의 남은 직원들과도 인연이 끊기게 될 겁니다. 남은 건 제때 결심하고 실행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후회와 사태를 이렇게 만든 경영진을 향한 분노뿐입니다. 묵묵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신입사원이나 대리급이라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부당하거나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건 보통 일보다 훨씬 힘든 상황을 참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는 욕이나 불만, 비난, 폭행, 음주 등 어떤 형태로든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는 당신 자신이고 간접적인 피해자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동료들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실감나지 않는다면 최근 직장 동료들이나 후배들과 직장이나 상사에 대해서 나눈 뒷담화를 상기해 보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여느 직장에나 있는 상식적이고 공감 가능한 뒷담화였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직장 생활도 스트레스가 이렇게 심한데 터무니없고 비상식적인 가족 경영진의 경영 간섭이 야기하는 스트레스는 어떤 식으로 터져나올까요? 충분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시간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자산입니다. 경영자 가족들의 경영 간섭과 전횡은 당신 혼자 힘으로는 어떤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당신의 커리어를 빛내줄 더 좋은 직장을 찾는 게 현명합니다. 때로는 빨리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고 모든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회사는 처음부터 무조건 걸으십시오.